안녕하세요. 모던 클래식의 M군. 안녕하세요. 동네 음악가 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우리가 전에 좋은 오케스트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추천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어울리는 오케스트라. 그렇죠. 나름 반응이 좋아요. 조회수가 뭐 100은 넘었으니까 뭐 100명 정도는 가셨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좀 있으면 200을 달성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가게 되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자기 악기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필기구, 지자님 얘기하고 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튜닝기, 튜닝기 필요하고, 악보 아닐까요? 근데 뭐 악보를 뭐 주는 데도 있지만 뭐 직접 뭐 준비해 가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서 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필기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워낙 필기 문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형광색 펜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보가 알록달록하게 이제 색깔이 잘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연필이나 샤프를 쓰는 게 정석이잖아요.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생기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 뭐 개인 악보는 그럴 수 있지만 같이 쓴 악보들은 웬만해서 이제 색깔 펜들을 조금 피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악보를 보게 되면은 좀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악보 있는 것들은 본인이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검색을 해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휘자가 많이 쓰는 말이 있거든요. 리허설 때 아우프탁트라는 말 써요. 아우프탁트는 위라는 거고 탁트는 박이라는 거, 윗박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10마디 아우프탁트라고 하면 10마디 위에 9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멜로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지휘자들이 리허설을 할 때는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9마디의 세 번째 뭐 박자 뭐 몇 분음표부터 뭐 연주를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미 많이 길어졌잖아요. 지금 저처럼. 근데 그냥 10마디 아프탁트 합니다. 뭐 꼭 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탁트라는 말 상당히 많이 쓰는데 처음에 오케스트라 합주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휘자님이 지금 아프탁트 뭐지? 였을 때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이걸 물어보면 자기가 너무 모르는 사람 같고 그래서 아프탁트라는 말은 이렇게 좀 알고 가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얘기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저도 아직 모르는 거 천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알려드리는 네네.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마 혼자 연습할 때하고 단체 연습할 때, 합주할 때 에티켓이 많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리가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뭐 관악기들이야 뭐 원투가 있으니까 앉으면 되는데 현악기들은 둘이 한 쌍을 이루어서 앉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보일 때 잘 모르면은 와가지고 그냥 내 보물 때 하나에 내가 혼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둘이 하나의 악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형광펜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주 때는 둘이 같은 악보를 봐야 되는데 나는 이 형광펜에 익숙한데 이 사람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악보로 연주 때 하겠다고 싸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필이나 이런 걸 또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긴 해요. 네. 처음에는 악보를 두 명이서 본다는 것도 많이 어색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연주할 때는 그런 식으로 꼭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명이 악보를 같이 보게 되면은 누가 악보를 넘겨야 그렇죠. 될까요? 누군가 넘겨야 되는데 뭐 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넘기는 건 아니고 보통 안쪽에 있는 사람이 넘겨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M군이 넘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한다 쳐요. 그럼 저는 밖에서 보이는 쪽이잖아요. 아웃이니까. 근데 보이는 사람이 악보를 넘기면 음악 끈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연주를 하고 있고 안쪽에서 몰래 넘겨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악보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는데 악보를 넘겨야 되는 순간도 분명 와요. 그럴 때 이제 꿀팁 중에 하나가 뒤에 이제 넘기기 전에 파트를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데 이게 또 악보를 넘기는 것 자체도 또 연주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각 파트별로 다 같이 그릴 거면 그리고 아니면은 넘길 거면 넘기고 좀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악보가 나올 때 현악기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악보가 넘어간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다 생각을 해가지고 몇 마디 쉴 때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페르마트가 있을 때 넘어갈 수 있게끔 그 페이지 수를 정해놨거든요. 홀짝으로. 그걸 잘 보고 복사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튜닝. 아마 연주해 보시면은 처음에 악장이 와가지고 이제 뭐 오보에가 튜닝을 하는 그런 그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연습 때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어떻게 좀 아무래도 오보에가 딱 했을 때
듣자마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먼저 500가 빠 하면은 그 주변에 관악기들이 먼저 튜닝을 해요.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00 한번 딱 불면은 악장님이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가 멈추고 악장님이 이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A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세 가지 선도 다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스 파트까지 그 튜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먼저 조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파트까지 A현 튜닝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이제 다른 선들을 조율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그렇죠. 매너니까.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자기 튜닝기를 미리 다 해놓는데 남들이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한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다 됐으면 본인은 그냥 남전히 굳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막 한척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다려주는 게 뭐 에티켓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사실 연주회 때 보면은 오보의 그 A 튜닝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튜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나중에 연주회 때 더 좋은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당연히 않을까? 그럼 그래야죠. 그런 것도 있고 생각이 컨디션이 들어요. 안 좋으면 지휘자가 다시 불라 그래요. 지휘자가 기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은 댓글 또는 커뮤니티 통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